오늘의 책은 저자 이지성의 AT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는 보셨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고 계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기 전에 많은 직업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날까요? 세계 로봇 연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간 근로자 10,000명당 로봇수가 세계 평균인 69대보다 462대나 많은 531대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비율이 세계 1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에 관해 자세히 모르고 있으며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죠.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입니다. 두 번째,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입니다. 세 번째,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가지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인 1997년 5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날 인공지능 딥블루가 체스의 신이라 불리던 세계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에게 승리하는 장면이 TV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결과는 인공지능의 승리였죠. 그것도 바둑처럼 인간 고유의 직관과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체스에서 이긴 것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서양은 인공지능을 미래 인류의 문명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2011년에 인공지능 왓슨은 인간이 입력해준 방대한 자료를 학습해서 인간을 이기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두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긴 했지만 그 자체가 인간의 계획과 지도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때만 해도 두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열린 세계 최대 이미지 인식 경연 대회에 참가해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한 인공지능 슈퍼비전은 달랐습니다. 슈퍼비전은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딥러닝 기술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배를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유럽은 2012년에 출현한 딥러닝 기술의 의미를 깨닫고 놀랐죠. 그래서 국가 시스템 중 특히 교육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인공지능은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인공지능은 이미 우주, 항공, 로봇, 선박, 자동차, 전기, 전자, 건설, 의료, 통신, 교육, 에너지, 환경, 교통, 가전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이 없으면 무엇도 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인공지능이 모든 면에서 인류를 초월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지식, 정보, 기술 분야에서 인류를 압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식, 정보, 기술보다 우위에 있는 무엇, 즉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은
인공지능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을 직시하고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입니다. 2013년 데니얼 네들러라는 청년이 켄쇼 테크놀로지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켄쇼가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에 그해 입사했죠. 켄쇼는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던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가까이 처리해야 할 일을 고작 3시간 20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것도 600명을 합한 것보다 몇 배는 일을 더 잘해서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598명의 트레이더는 회사에서 할 일이 없어졌죠. 그렇다면 남은 2명은 무엇 때문에 해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인공지능보다 일을 잘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업무를 보조할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남은 2명은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보조 업무를 위해 해고를 면했던 것이죠. 이때부터 월스트리트에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배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것도 아이비 리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공부 천재라 불리기에 손색 없는 사람들을 이긴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멀지 않은 2013년의 일입니다. 의료 부분은 어떨까요? 인공지능 의사 왓슨은 의료기술의 정점인 암 진료에서 이미 오래전에 인간 의사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들을 뛰어넘었습니다. 법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판검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면 편견과 차별에 기반한 수사와 재판도 사라질 것이고 재벌이나 정치가 등에게 무언의 압력을 받고 사건을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처리하는 일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판사, 검사, 변호사는 인공지능으로 빠른 시일 내에 모두 대체될 것입니다. 기업 임직원으로 넘어가 볼까요? 선진국은 많은 기업들이 인사관리 업무 전반을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비교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사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사관리의 공정성에 있어서는 사람과의 비교를 불허하는 수준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SK, CNC, 롯데그룹, LG, 하이프라자, 한미약품, JW 중해제약, KCA 등 이런 회사들에서 인사관리 업무 중 하나인 신입사원 선발을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면접관은 입사 지원서를 인간 면접관보다 100배 빠른 속도로 검토합니다. 정확도에서도 인간을 훨씬 능가하죠. 그뿐 아닙니다. 심층 면접을 진행할 때는 인간 면접관은 알아차리기 불가능한 미세한 눈 떨림이라든지 목소리 떨림, 얼굴, 색깔의 변화 같은 것은 물론이고 심장 박동과 뇌파까지 체크합니다. 인공지능은 기업이 원하는 가장 적합한 인재를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선발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안에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능력, 즉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져야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능력을 갖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입니다. 먼저 디지털을 차단해야 합니다.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숀 파커는
IT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페이스북을 비롯해 그 어떤 SNS도 하지 않습니다. IT 기기를 차단할 줄 아는 사람들은 IT 기기를 접촉할 그 시간에 독서와 사색을 하고 예술과 자연을 접하고 다른 사람들과 진실하게 교류하면서 자기 안의 인간성과 창조성을 발견하고 강화해 나갑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IT 시대인 지금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가 되는 거죠. 기계에 종속되어 인간 고유의 능력인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상실한 사람은 얼마든지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그 반대인 사람은 절대로 대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뢰를 들어볼게요. 현재 전 세계의 IT 산업과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부모들과 사립학교는 아이들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길러주기 위해 IT 기기를 철저하게 차단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IT 기기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빠르면 중학교 1학년, 늦어도 고등학교 1학년 무렵이면 허락하죠. 그런데 IT 기기를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IT 개념과 IT 기기의 작동 원리를 깨우치게 하고 IT 문화를 통찰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존 IT에 혁신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IT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죠. 소비자가 아닌 창조자의 입장에서 IT 기기를 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이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차단하는 능력을 가진 나로 만드는 것과 새로운 인공지능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로 만드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말이면 스마트폰을 서랍에 넣어두고 미술관, 연주회, 박물관에 가거나 때론 자연 속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아날로그 문화를 하나둘씩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면의 인간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기쁨에 흠뻑 취하면서 진정으로 인간다워질 때 나를 대체할 수 있는 기계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인 철학을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캔쇼를 만들어서 월스트리트를 초토화시킨 캔쇼 테크놀로지 창업자 데니엘 네들러는 어릴 때부터 철학과 문학에 깊이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인문학도에서 인공지능 개발자로 변신한 이유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신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철학은 인간 고유의 능력인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일깨우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즉, 철학하는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일이 없으며 인공지능의 지배자가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철학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했던 철학은 철학서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토론하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철학자에 대한 지식을 쌓고 나누는 것이죠.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그것을 더 완벽하게 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철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철학자들의 사고법을 도구 삼아 자신의 머리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철학자들의 사고법을 뛰어넘어 자신의 사고법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면에서 논리적으로 다듬어진 생각들을 설득력 있게 글로 쓸 수 있어야 하고 쓴 글을 사람들과 가슴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입니다.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에는 최고로 꼽히는 수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의학 수업이 아니라 미술 수업입니다. 예일대 의대가 이런 수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의학 지식과 기술을만 습득한 학생은 환자를 기계처럼 대하는 의사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술관 수업을 병행한 학생은 환자와 창의적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또한 미국과 유럽의 사립학교들, 특히 기독교 고전 학교의 교육 방식은 트리비움입니다. 이 학교들에서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아직 배우지 않은 어떤 역사적 사건의 결말을 상상하게 하고 이를 글로 쓰고 발표하게 한 뒤 진짜 역사의 결말과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아이들에게 청나라의 화승총 부대도 패배시킨 러시아 플린트락 머스킷 부대가 조선의 조총 부대와 전투를 벌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은 그 결과를 자유롭게 상상하게 하는 거죠. 이를 글로 쓰고 발표하게 한 뒤에 실제 역사, 즉 나선 정벌의 결과를 알려주고 이와 비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역사적 사건의 결말을 상상해 보는 데는 강력한 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겠죠.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크게 발전시키죠. 여기에 더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의 결말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 세밀해지고 정밀해집니다. 역사와 문학의 융합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반드시 갖춰야 할 인간 고유의 능력을 기르는데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윤리 도덕적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영역이죠. 윤리 도덕적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싶다면 철학, 특히 윤리 도덕학과 문학의 융합을 추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관점으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벌이 다루고 있는 윤리 도덕적 문제들에 대입해보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는 것이죠.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마주할 윤리 도덕적 문제를 미리 헤아려 짐작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기업과 인재가 인공지능 산업의 리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 10년 뒤 우리의 자리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성 저자의 에이트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